어제 6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려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주차장을 나가면서 아우디 차량이 내 눈앞에 잘 뛰도록 나가는 것을 봤다. 그들은 만 2년 전부터 고급 차나 그런 좀 고가의 차들을 보여주면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교문 앞에 도착하니 아이 엄마들 옷차림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잘 차려입은 분도 있고 정말 대충 입은 분, 이 비교되게 또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다. 내가 옷차림도 좀 고상하면서 그렇게 입고 다니라 라는 말을 예전부터 그들에게 듣고 있었다. 나이에 맞게 그렇게 잘 입고 다니길 원했다. 그리고 다리가 길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여자 초등학생이 지나갔는데 그것도 내 눈에 띄게 한 것이다. 2년 전까지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여러 방해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도중에도 항상 체온이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37도 5가 넘게 해서 항상 그 병원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할 때 걸리게 했고, 어떤 날은 한번 아예 못 들어가고 진료를 못 받고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 분실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연예인 분실 결혼식 이후로는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하러 갔을 때 의사가 자궁벽이 좀 얇으니까 튼튼하게 해주는 질정을 쓰겠다 라고 처방해 준 것이 구구정이라는 약이었는데, 그런데 그 약을 자기 전에 하나씩 이틀 동안 넣고 오라고 거기 간호사가 따로 불러서 설명까지 해줬는데, 알고 검색을 해보니 알고 보니 그 약은 남성 질환에 쓰는 먹는 약이었다. 그래서 넣을 때 매우 힘겹게 이틀을 넣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수정란 이식을 하러 갔더니 내가 올 줄 몰랐는지 그런 약을 바꿔서 당장 확인을 해보고서 화가 나서 도망갈 줄 알았는지 그런 약을 줬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이식을 하러 갔더니 얼른 질세척을 하고 이식에 들어갔다. 그게 임신이 되지는 않아서 실패를 해서 그렇게 끝났지만, 어쨌든 임신이 되었더라도 그런 약을, 전혀 상관없는 약을 이틀이나 넣고 갔기 때문에 매우 찝찝했을 것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을 누가 처방하라고 지시를 했나, 이것도 반드시 알아봐야 될 일이다.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런 다리 긴 여자 초등학생을 보여준 것은 내가 그 당시 둘째는 딸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여자 아이들을 무수히 눈앞에 보여줬고, 원피스 입은 아이들도 있고 뭐 엘사 옷 같이 그런 드레스 입은 아이들도 수없이 보여줬다. 꼭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다리 긴 그런 여자 초등학교 아이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이를 들여보내고 돌아섰더니 조부모님이 데려다준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것은 아마도 나를 내쫓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없으면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문을 나올 때 출근복 차림에 선생님들이겠지 싶은데 그런 선생님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출근복 차림의 여성들, 가끔은 뭐 남자 공무원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저런 식으로 취직을 해서 얼른 나가 일해서 아이는 어떻게 맡기고 얼른 나가 일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그들의 바램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운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가는 길에, 차가 내려가는 길에 키 큰 아저씨가 올라오고 계셨는데 나에게 수없이 키 큰 남자들을 보여주고 했던 뭐 그런 의미로 또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집 도착해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헬기 소리가 들렸고, 또 바깥에서 또 소음 같은 게 들리길래 꼭 내가 죽을 것 같이 보일 때 소음을 틀어대곤 했었는데 이번에 무엇인가 내다보니 폐지와 박스 같은 것을 쓰고 하는 그런 작업 차량 소음이었다. 그리고 10시 50분쯤 그리고 10시 50분쯤 집에서 나가면서 유리가 다니던 발달센터에 가기 위해 가는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아무도 없고 큰 통 안에 대걸레 몇 개와 빗자루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보였고, 이것도 왜 보여줬냐면 예전부터 정 안 되겠으면 나가서 이렇게 청소 일이라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청소 도구랑 같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물이 어떤 위험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때쯤 전투기 소리도 들렸고, 자동차 핸들과 핸들을 만져보니 이상했고, 좌석에 앉았을 때도 반바지를 입었는데 좌석에 허벅지가 다 있는 부분이 너무나 이상해서 기어까지 다 준비해간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닦았다. 집에 있는 물티슈도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집에 나오는 수돗물의 상태도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지만 그나마 물티슈보다는 나아서 그걸로 닦고 마른 휴지로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동안 더워지고 입이 마르고 가래가 생기고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1시 10분쯤 발달센터에 도착했는데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선생님이 타셨다. 이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내가 타는 걸 알고 타셨을 거고, 같이 따라 올라가서 6층 센터 입구에서 카드 취소할 게 있어서 카드만 맡기고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유모차 아래에 떡 한 박스가 놓여 있었다. 이것도 내가 뭐 먹는 것, 음식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예전부터 괴물이 튀어나올까봐 어디에 갔을 때 뭐 떡을 보여준다거나 뭐 쌀가마니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쌀가마니는 왜 그러냐면 내가 백미밥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가 자꾸 백미밥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생크림 얘기도 하고, 또 백미밥, 생크림, 뭐 콩국수 뜬금없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이 예전부터 뭐 괴물이 튀어나올까봐 먹는 얘기를 하면은 뭐 분위기가 전환돼서 뭐 좋아지지 않을까, 잠잠해지지 않을까, 괴물이 아닌 뒤에도 약간 먹는 얘기 뭐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왔고 11시 20분쯤 센터를 나서서 오창 IC 쪽 큰 길로, 남편은 그쪽 방향이 우리 집으로 갈 때에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라 했지만 그쪽으로 가도
오히려 더 빨리 갈 때도 있고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빨리 달리면 뭔가 좀 이렇게 좋아서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갔다가 그쪽으로 갔더니 제네시스와 BMW 등 그런 또 고급 차량들이 보였다. 제네시스는 최근에 특히 더 예전에 근무했던, 또 이야기가 나오면 길어지는데, PMP 건설이라는 제주도에 있는 회사의 사장, 그 회사 차량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최근에 했더니 집안에서 제네시스가 부쩍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어디 방송국 차량인가 하고 지나가는 차량 차 모양이 그런 비슷한 모양이어서 봤더니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있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달리고 있는 방향 눈앞에서 가로로 여객기 한 대가 아주 잘 보이게 지나갔다. 이 여객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전부터 내가 조울증이고, 예전에 혼자 살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훌쩍 제주도까지 가버리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다녔지만 어쨌든 그때도 감시당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조울증도 있는데, 조울증이 좀 충동에 약하니까 조울증 약을 먹고 있어도 여전히 충동에 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상황에서 저런 여객기를 보면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을 것이다. 여행이라도 가고 싶을 것이다.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여객기를 예전부터 뭐 필요한 순간마다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걸 볼 때 뭐 난 사실 우리 아이가 아직 비행기를 안 타고서 우리 아이랑 타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밖에는 든 적이 없다. 또 보여주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더 가니 멀리서 저게 새인가 했더니 전투기 한 대가 멀리서 날다가 날아갔다. 전투기가 사실은 원래는 더 가까이서 날고 그랬었는데, 집 창문에서도 볼 정도로 날고 가까이서 2대가 날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 왜 기름값도 아깝고 나랏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왜 저렇게 전투기까지 출동시키고, 여객기도 사실은 그 기장이 그 시간을 맞춰서 날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게 자주 필요한 때 딱딱 오려면 헬기도 어쨌든 기름도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아버지에게 정말 전투기가 날아다닌다, 우리 아버지는 네 말을 못 믿겠다 하는데, 그랬더니 혹시 뭐 근처에 뭐 미군 기지라도 있냐, 이런 진지한 아버지의 물음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럴만 정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12시쯤 점심으로 네스프레소를 내려서 마시는데, 이게 최근까지 한동안 커피를 안 마셨다. 이번에 주문한 에스프레소가 처음 몇 번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분량이 전부 다 싹 다른, 맛이 이상한, 그러니까 엄청 맛없는, 원래 그 맛이 아닌데 먹기가 힘들고 버려야 할 때 될 정도의 그런 맛으로 전부 네스프레소 캡슐이 변해 있었다. 사실은 그게 초반부터 그래서 얼른 환불을 할까 하다가 그대로 놔둔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래도 커피를 끓인 것은 빵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일요일에 오셨던 남편의 외숙모, 그러니까 시 외숙모님이 그 문제의 블루베리와 함께 베이글은 질부 먹으라고 가져오셨다 이러시면서 주셔가지고 그 베이글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베이글을 먹고 역시나 체온이 높아졌다.
그리고 크림치즈도 얼마 전에 구입한 크림치즈도 먹었더니 또 거기서 더 또 체온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구입해온 생수는 호르몬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슴이 어제 마시고 잤더니 가슴이 커졌다. 그런 것을 우리 아이도 같이 마실 수밖에 없다. 다른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점심 먹는 동안 디바의 골이란 노래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을 되고 있었는데 그 가사가 나를 놓아줘, 제발 사라져줘, 너와 날 묶은 운명 같은 뭐 사랑을 뭐 끊어줘였나 이런 가사인데 그 노래를 예전부터 붐씨가 라디오에서 나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썼던 것이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내가 좋아했던 곡인데 그 뒤로 못 듣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부터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더니 어제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왔고 그러다가 다시 백지영 노래, 백지영 씨 노래로 이어졌는데 백지영 씨 노래는 왜 문제가 되냐면 백지영 씨가 그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내가 붐씨 팬일 때 보고 있었는데 붐씨가 MC로 있는 그 프로에 백지영 씨가 출연해서 혼자 작은 하우스, 작은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생활하는 모습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너랑 같은 처지니까 보고 있으면은 팬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나 본데 나는 오히려 피하고 싶었다. 그런 이유로 팬이 될 리는 없고 당연히 그런 이유로 팬이 된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내 동영상 몇 개나 유출됐는지 확인도 못 해봤는데 손이 떨려서 여러 개가 유출됐을 것이고 여러 개만 유출된 게 아니고 그동안 라디오 쪽으로 통해서 여러 소속사들 연예계 소속사들 그쪽으로까지 쭉 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온갖 부끄러운 스토리들 비밀 얘기들이 다 퍼져 나간 걸 생각하면 그런 오양 피양 흔히 말하는 그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내가 훨씬 더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지영 씨 노래를 들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랬다는 것을 그자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며칠 전부터 일부러 틀었다. 내가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데 겨우 그 정도로 도망을 갈 수는 잠깐 충격이었지만 그 정도로 도망을 갈 수는 없는 게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겨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도망을 갈 수 없었고 그러고 나서는 노지훈 씨의 손가락 하트 노래를 또 틀었고 노지훈 씨의 손가락 하트 노래는 뭐냐면 붐 씨와 해서 붐 씨 결혼 직전부터 해서 노지훈 씨가 키 크고 잘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다 트로트 가수 내가 트로트를 조금 좋아하는데 그 이유만으로 나에게 그쪽 팬이 되라. 어차피 유부남이니까 건전하게 팬이 되라 뭐 이런 의미로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팬이 될 생각은 없었고 그저 계속해서 다른 연예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화가 날 뿐이었고 그러다가 또 다시 붐의 옆집 남자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2시 50분쯤 유치원으로 갈 일이 있어서 유치원으로 출발하는데 유치원 앞 도로에서 벤츠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런 거 보여줄 아주 초반에는 나도 막 신기해하면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저렇게 다 상관없고 다 괜찮으니까 나가서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차들이나 사라.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차들이나 사라. 정말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서 그냥 그런가 하고 보고 있다. 그리고 모자를 하고 마스크를 한 어떤 아이 엄마가 보였는데
내가 모자도 마스크도 할 수 없다. 우리 집 물이 심각하게 약품에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물에 세탁을 한 모자를 쓰면은 머리가 체온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아파서 모자를 쓸 수 없어서 정말 써야 될 때만 쓰고 있다. 정말 써야 될 때만 겨우 쓰고 있고 화장도 할 수 없어서 화장도 할 수 없고 탈모가 심해서 정수리 쪽을 가리려고 모자를 항상 쓰고 그랬는데 모자를 어느 날인가는 좀 물 상태가 괜찮아서 세탁을 해놨더니 거기다 더 약을 뿌려놓고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모자를 쓸 수가 없었고 화장도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게 최근에 구입했던 파운데이션도 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환불을 했고 반품을 해서 환불을 했고 쿠팡에서 구입했었는데 그 이전에 처녀 때부터 내가 면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할 때부터 한 번쯤 써보고 싶었던 수입 화장품 디올 팩트를 한 개 구입해서 가방에만 넣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모건 아이랑 같이 놀러간 스모건 미동산 스모건 화장실에서 그런 팩트 같은 걸 꺼내서 얼굴을 두드리는 분을 두 분이나 봤다. 나보고 그걸 바르라고. 그래서 새로 샀으니까 왜 아직 안 쓰나? 그런 의미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시댁에 화장을 하고 갔을 때 써보니 그걸 얼굴에 바르고 그러자마자 바로 분비물이 나와서 팬티가 젖었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져서 얼른 가서 물티슈로 다 지워버렸다. 얼굴 화장을. 그래서 화장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스크도 오염된 마스크만 주문을 해도 오염된 마스크만 오고 명절에 아버지가 가방에 넣어주신 새 마스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마스크도 다 오염된 것으로 같은 회사 제품 오염된 것으로 다 바꿔놔서 멀쩡한 마스크가 없어서 하고 다닐 수가 없다. 그것을 하면은 일단 덥고 답답해진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3시쯤 유치원에 도착해서 개별화 과정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개별화 과정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원감 선생님이 나오시길래 그냥 나오셨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개별화 회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특수반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라 나는 그것을 모르고 가서 좀 당황해서 그리고 세 분을 마주보고 내가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같이 무릎에 손을 올리고 긴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최근에 소아정신과에서 우리 아이가 약한 자폐가 아니고 발달 지연으로 나온 게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특수교사 선생님이 내가 자폐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 약한 자폐라는 게 고기능 자폐죠 하면서 그런 경우도 봤지만 확실히 아닌 것 같다. 나머지 두 분도 이게 실제로 등원한 첫날이지만 저번에 원서쓸 때만 오고 실제로 등원한 첫날이지만 다들 한 4시간씩 밖에 못 봤지만 아이가 너무나 상태가 양호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느린 거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머니가 걱정과 불안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일반 유치원 일반 학급으로 지원을 해서 오셨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특수반으로 소속을 옮겨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일반 아이 22명에 한 명만 선생님이 한 명만 특별히 챙기기도 무리고 또 유리 봐줄 때 나머지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목이 타서 처음에 선생님이 시원한 거 드릴까요? 이러길래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따뜻한 메밀차 종류를 2잔 가져오셔서
원장 선생님은 아까까지 물 많이 먹었는데 또 마시라고 줬냐 이러시고 안 드시고 하나도 안 드셨고, 나는 중간중간 목이 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시고 끝나고 나서 또 목이 더 타서 한 잔을 다 마셨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서류랑 같이 들고 오신 게, 한 분은 핑크색 고무장갑을 들고 오셨고 한 분은 옥수수 성분으로 된 친환경 수세미를 들고 계셨다. 유치원에서 쓰는 걸까? 설거지라도 하실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핑크색 고무장갑을 주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옥수수 성분 수세미를 주문해 볼까 하다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왜 당신들이 다른 나라에 선전하기 좋으라고, 내가 왜 평소 하던 대로 친환경적인 뭐 그런 생활,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수세미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일반 수세미 써야 되겠다 이러고 일반 수세미 10개들이 뭐 한 세트를 이렇게 주문해서 쓴 것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차로 가는데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막 우는 것이었다. 그게 얼마 전까지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그랬는데, 어쨌든 홈플러스를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라서 차 에어컨이 고장은 아닌데 차 에어컨에 누가 약품을 뿌려놔서 켤 수가 없는데, 아이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고장이라고 했고, 고장이라 더우니까 가까운 마트를 가자는데 싫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 동안 아이가 발이 간지럽다면서 약 마시는 발을 자꾸 만지고 주무르고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지나가는 바로 길을 건너는 아이가, 횡단보도 눈앞에서 건너는 아이가 좀 많이 통통한 초등학생, 좀 큰 아이,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런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처럼 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은 귀여워도 그렇게 되면 실망할 텐데, 이런 것을 예전부터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마트 가자고 떼쓰고 그러면 마트 가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아이한테 이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 다니던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닐 때도 그런 걸 시켰었고, 그럼 엄마 나는 마트에 가봤자 이것저것 괴롭게 할 게 뻔하니까 다른 데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였고, 또 발을 만지는 것도 내가 결벽증이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발을 만지고 있으면 결벽증 때문에 뭐 그런 아이가 싫어서 혹시라도 도망가지 않을까, 아이를 놔두고, 그런 것을 예전부터 아이한테 시켜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자폐라고 생각되는데, 자폐기도 하고 발달이 많이 느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 어쨌든 우리 아이가 너무나 귀여워서 그렇게 많이 더럽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한 손을 붙잡고 가야 되니까 붙잡아도 그렇게 별로 찝찝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상관은 없었는데, 어쨌든 내가 결벽증이 심하긴 하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오염되고 난리난 상황에서 결벽증은 좀 의미가 없어져서, 어쨌든 그런 발 만지고 이런 세균보다 기타 다른 약품들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아이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가는 길에 또 제네시스나 뭐 그런 구급차가 또 보였다. 에어컨을 못 트니까 너무 더웠고, 도착 후에 그 안에 있는 세차장이 보이길래 에어컨 청소를 맡기려고,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 5,000원이 더 싸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체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에어컨을 들어가서서 켜보고 오시더니 오징어 냄새가 난다. 안에서 오징어 드셨나 보다. 이렇게
2번이나 오징어 냄새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오래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같은 과 동기 남학생이 내가 염증이 심해서 그런 냄새가 난 것을 그 나랑 사귀라고 시켰던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냄새가 났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9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냄새라는 단어를 우리 아이한테 쓰게도 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혀 왔었다. 그리고 이체하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모님이 장부에 차 번호랑 차종을 적으시던데, 사모님이 뭐 이렇게 사장님한테 오늘만 12번인가 12회인가 뭐 무슨 차량 의뢰가 있었다, 차를 뭐 세차 의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굳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혹시라도 할 게 없으면 그런 업종이라도 하기를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도착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게 에어컨이 안 돼서 더웠나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유치원에서 받아 마실 물 때문에 그 물에 또 체험제 성분, 마시면 더워지는 체험제 성분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마시면 더워지는 체험제 종류를 많이 사용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잘못 마실 때가 간혹 있다가 몇 달 전부터는 우리 아이 물도 전혀 따로 구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몇 달 전부터는 우리 아이도 나랑 똑같은 물을 소량씩만 마시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맡기고 쇼핑을 하러 들어가서 카트에 아이를 태워서 입구 채소 쪽을 지나서 채소 쪽에 보니까 채소 쪽 매대에 오이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 오이라는 게 앞에서 내가 다른 편에서 말했듯이 내가 들으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그런 건데, 예전에도 홈플러스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마트에서 오이를 쌓아놓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랬다. 어쨌든 오이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리고 채소 쪽을 지나서 바로 옆 계란 그쪽쯤 코너에 키 큰 남자 직원이 눈에 띄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키 큰 남자를 또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신을 한 어떤 아이 아빠가 아기띠를 하고 그러는 게 한 2-3번을 마주친 것 같다, 쇼핑하는 동안. 그리고 안겨있는 아기도 있고, 아기들을 보여주는 게, 예전에는 시험관을 할 때는 아기들을 보여주면 나도 저렇게 귀여운 애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험관을 다 포기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안 낳기로 한 이후에는 그자들이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안 이후에는 다시 그게 괴물이 아니면 다시 낳아도 되겠다, 한 명 더 낳으면 안 죽지 않을까, 망했다고 안 죽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더 낳으라고 아기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여자 아기들도 보여주고 여자 아이들도 보여주고, 하다못해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도 엄마랑 다정하게 있는 모습들을 막 다른 엄마한테 친구 같다 뭐 이런 말. 그러나 내 나이가 딸과 엄마랑 친구 같을 나이가 아니라서 그 나이 때문에도 더 포기한 건데, 또 내가 거의 불임이라서 포기한 건데 난자가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포기한 건데, 지금까지도 아기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트 직원 여자분이 상품 정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계속 이 코너 저 코너에서 봤는데, 예전부터 나가서 마트 일이라도 해라, 도망가서 마트 일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서 마트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 아니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런 식으로 어디라도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의미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마트에서 장 본 그 음식들을 보자면
어, 저녁에 아이에게 매일 주다가 파프리카에도 이상한 약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넣어가지고 온 뒤로 더 이상 파프리카를 살 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샀더니 파프리카를 조금 먹고 나니까 몇 조각 먹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다. 아이는 이미 그 말하는 아저씨한테 들었는지 한 조각 먹고 더 이상 안 먹었다. 그리고 남편이 먹던 진라면 소컵을 먹고 체온이 높아졌고 다 먹고 나서 풀무원 요거트를 남편 하나 아이 하나 주고 아이는 한 개를 다 먹었고 나는 아이가 먹고 남은 바닥에 남은 것을 한 두세 스푼 티스푼으로 소량만 먹었는데도 다시 머리가 더 아팠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파프리카를 먹을 때부터 체온계가 이상하게 체온이 더 낮게 나오고 있었다. 후식 요거트를 먹고 체온을 쟀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더 체온이 더 낮게 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약품이든 치약, 클렌징 폼, 비누, 샴푸 다 그런데 그런 거에다가 또 오염된 물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고 체온을 재보면 항상 정상으로 나왔다. 분명 샤워를 하는 동안 입이 마르고 가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뱉으면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상으로 나왔고 샤워를 하고도 너무 더운데 정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런 거는 체온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세탁기나 건조기, 젖병 소독기, 체온계, 체중계 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리고 내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폰도 누군가 얼마든지 해킹을 하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여줬었다. 그래서 내 아이폰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세탁기에는 이미 작년부터 내가 죽을까봐 세탁기 끝난 후에 그거를 꺼내서 뭐 건조기로 옮기고 하는 그 사이에 그쪽 세탁실 세탁실 창문으로 떨어져 죽을까봐 그때부터 세탁기에서 세제를 어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는지 거품이 막 많이 생겨가지고 세탁이 끝날 줄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았다. 어쨌든 그런 장치까지 해놨었고 홈플러스에서 아까 그 쇼핑 중에 초반부터 계속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뻔하기도 한 그런 그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몸매에 그냥 허리가 잘록하지도 않은데 허리에 군살이 있는데 짧은 티를 입어서 살이 살짝 보이고 그러는 분을 여러 번 마주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 몸매가 아주 좋고 되게 피트되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은 몸매가 좋은 어떤 여자분 뒷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두 사람 이렇게 비교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보고 체중 관리를 잘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다녀라 이런 의미로 옛날부터 하던 것들이고 집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작년부터 그런 것 같다. 작년부터 집에서 아침에 우리가 식빵과 뭐 계란과 뭐 그런 걸 먹었는데 식빵과 계란 과일 이렇게 먹었었는데 아침에 식빵을 보통 한 개 먹는데 더 먹고 싶어서 두 개를 먹거나 두 개를 먹으면서 딸기잼을 듬뿍 발라 먹고 이러면 아이가 갑자기 엄마 돼지가 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이한테 아저씨가 시킨 말이다. 이런 생활 초반에는 뭐 우리 아기가 어릴 때 내가 옛날부터 감시당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한 이게 그런 생각이 시작된 초반에는 내가 뭐 과거에 그 나라에서 잘못한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과거의 얘기, 뭐 남봉우랑 있었던 일이라던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과거 얘기가 나오면 남편이 무섭게 막 화를 냈다. 무섭게 화를 냈고 좀 지나고 나서는 안 그랬지만 그래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쨌든 화를 내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면 떠나는 줄 알고 11시 MBC 라디오 김현철 DJ가 그래 너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뭐 너라고는 안 했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나 뭐 보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셨고 그 말은 내가 로비스트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줄로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다. 전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마트를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아이 소변을 시키러 화장실에 갔더니 아이가 남자 소변기는 싫다고 칸 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더니 저기 경찰 아저씨 있다. 경찰 아저씨 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경찰 그림이 바닥 쪽에 이렇게 띠처럼 있고 뭐 몰래 찍으면 잡혀간다 뭐 그런 내용으로 뭐 읽는데 저기 경찰 아저씨도 있고 뭐 저거 왜 그려놨어? 이런 물어보는데 그 누가 유리 쉬하는 거 뭐 유리 벗고 있는 거 누가 찍어서 이거 보여주면 부끄럽겠지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게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이게 다 내가 당한 일들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손을 씻기고 거기 있는 휴지로 손을 닦아주고 또 내가 손이 찝찝해서 손을 씻고 한 분이 나와서 비누로 손을 씻으시길래 나도 비누로 씻고 나서 바로 알았다. 그게 물과 비누가 모두가 오염된 그런 거여서 바로 막 가래가 생기고 막 더워졌는데 한 분이 더 나오시더니 손을 내가 헹구는 동안 손을 엄청 꼼꼼히 오래 물로만 씻으시는 거 아닌가? 그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청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랑 똑같이 누군가 씻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시간 물에 문제가 있었고 그 홈플러스 화장실에 그런 물이 나오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아이랑 또 오창 IC 쪽 그쪽 큰 길로에서 집에 오고 있는데 새서울 고속이라고 적힌 고속버스 뒷면에 광고판에 음성 먹거리들 뭐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었다. 내가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음식에 약하니까 또 그런 걸 보여준 것이다. 보여줬고 그리고 택배 트럭이 뭐 대신 택배와 뭐 또 다른 택배 차량이 2대가 지나갔는데 내가 정 할 게 없으면은 집을 뛰쳐나가서 택배 기사라도 해라. 뭐 이런 아니면은 쿠팡맨, 쿠팡 배달 그런 것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내가 운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일종 면허도 없고 운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트럭으로 한다는 말인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었다.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그랬다는 뜻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 때문에 절대 어디로 가거나 그럴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항상 그렇게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불안하니 문을 잠그자 그랬다. 그것은 문을 안에서 걸자는 뜻이었는데 옷을 갈아입자고 하니까 유리가 다 벗어서 안방까지 가서 던져버렸다. 이게 아저씨가 시켰냐고 그랬더니 응 그랬다. 그리고 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이 다 감시당하는 것도 알고 뭐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 알지만 내가 그나마 어두운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데 샤워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보이지만 샤워할 때가 제일 부끄럽긴 하다. 어쨌든 뭐 생리 중이라든가 하여튼 그런데 제모할 때라든가 요즘은 제모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무리 이상해서 빨리 씻고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빨리 씻고 나와야 되고, 옷을 갈아입을 때 문을 아이가 갑자기 벌컥 열고 불 켜줄게 하면서 불을 켜버렸다. 이것도 시켰지? 하니까 시켰다 라고 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선생님 전혀 처음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또 유리가 내려갈지도 모를 특수반 선생님도 아니고 전혀 처음 뵙는 선생님이 전화를 남편이랑 길게 하셨는데 아이를 특수반 소속으로 바꾸기를 추천을 나한테 했던 거의 똑같은 내용을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이 그러기로 했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소파를 닦는데 유리도 닦는다고 하면서 막 따라다녔다. 소파를 닦고 있으면 그 가죽 시트 닦는 그 가죽 시트 닦는 그 티슈와 물티슈가 다 또 약품에 오염돼 있어서 너무너무 더운데, 지금 에어컨도 켤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더운데 유리가 따라다니면서 휴지로 닦고 그러고 있으니까 유리 손에 그 성분이, 그 물기가 있는 성분이 손에 닿으면 더 흡수가 잘 되니까 손에 닿을까 막 걱정인데 그렇게 막 귀찮게 따라다니는데, 이것도 아저씨가 시켰다고 그랬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라서 아저씨가 시켰다고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 유리가 그 전날에는 워시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오늘은 에어컨 오염으로 차에서도 그렇고 땀도 많이 나서 여름이기도 하고 물로만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다 씻겼다. 아이 워시까지 다 그런 약품으로 오염된 것밖에 안 와서 더 이상 주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기고 가끔 뭐 고추와 엉덩이를 워시로 씻고 얼른 헹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물로만 씻었어도 바디로션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염된 것만 와서 집에도 오염된 거 하나밖에 없고 새로 시켜봤자 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이 얼굴에도 몸에도 아무것도 발라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얼굴은 약간 일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데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쨌든 그런데 유리가 내 무릎에 막 앉으면서 스케치북에다가 유리 얼굴을 그려달라. 얼굴을 그리는 건 매일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얼굴을 그려달라. 칫솔에 치약을 짠 거를 그려달라. 그려줬더니 또 다른 거를 그려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더운데 스케치북을 디밀고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아저씨가 시켰지. 그러니까 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막 그림 그려달라고, 내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그림을 못 그린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그려달라고 하니까 엄마 그림 잘 못 그려 하고 그려주기 싫어서 그랬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려달라, 이거 그려달라, 저거 그려달라 하면은 내가 귀찮아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부터 시켜오던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브라키오사우루스 그 공룡 모형을 문 앞에다 놔두고 밥 먹는 테이블로 또 옮겨놓고 그랬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기 공룡 둘리, 그 만화 둘리의 엄마인데 22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5살 때 내가 죽을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그렇게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막 오늘 죽을 것 같고 내일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때 우리 아기가 갑자기 아기 공룡 이러거나 아기 공룡 이러고 자고 그랬다. 그러니까 둘리처럼 엄마 없는 신세가 되니까 죽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살 때 내가 아이랑 아침을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곧 죽고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질 말은 곧 죽고 끝난다였다. 곧 죽고 끝날 거니까 며칠만 더 참아보자. 며칠만 더 참아보고 이 상황이 안 변하면
그때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으니까, 내가 괴물, 스토커, 범죄자 뭐 이렇게 찍혀 있어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줄 몰랐으니까, 며칠만 더 지나보면 그냥 죽자 이러고 버티던 때라서 곧 죽고가 나와버렸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아이 입을 통해서 아주 무섭게 막 그러면서 살아있으라고 협박을 했다. 협박식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 그랬고, 남편이 아이랑 같이 나가서 햇반을 사와서 먹는데, 우리 집 물이 그러니까 사와서 먹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문했던 햇반은 이상해서 그대로 놔뒀고, 반품도 힘들어서 놔뒀고, 남편은 맥주를 따서 캬 소리를 내면서 마셨다. 그게 우리 아기가 어릴 때 자주 그랬는데, 그때 내가 다중인격 스토커 범죄자로 할 때 자주 막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밤마다 둘이서 저녁을 먹는데, 자주 막 여러 가지 술 종류, 뭐 칵테일, 뭐 병에 든 칵테일 색깔 예쁜 뭐 그런 걸 사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와인을 사오기도 하고, 막 또 맥주를 따라 놓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잔 쪽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는가, 마시고 싶은가, 그런 테스트를 매우 자주 했었다. 짜증날 정도로 자주 했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한 1년 정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사실상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내가 그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잘 안 돼서 나와버리고, 그냥 어쩌다 알게 된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언니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스탠다드라는 바에 아주 자주 가면서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다. 거의 1년 정도 알코올 중독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는 넘어가지 말고 건실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거겠지? 왜냐면은 뭐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다중인격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런 뭐 괴물인격, 살인자 인격이라도 나올까봐 그런 게 아니었나 짐작이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 뭘 이렇게 건네주면서 저녁 먹을 때 남편이 으차 그랬는데, 이게 앞전에 말했던 연예인 붐 관련해서 크게 피해받은 사실, 그래서 그런 자의 유행어인데, 그런 유행어를 해서 기분 나쁘고 뭐 그래서 도망가게 하려고 자주 이용하던 것이다. 자주 아이에게도 시켜가지고, 아이에게도 으차 이런 거를 자주 시키고 했었다. 그리고 어제도 밖에서 보던 볼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야 속발을 닦고, 이불은 낮에 돌려놓고, 이불도 오염됐으니까 이불도 돌려놓고 나가서 이제 건조가 되어서, 누가 이렇게 약품을 뿌린 건 씻겨졌지만 수돗물에 섞여서 약품이 나오는데, 그 농도가 너무 진한가 어떤가, 먼저 이불을 세탁해 나온 이불에도 먼저 1분 넘게 누워보고, 도저히 뭐 불편함이 느껴지고 막 그러면, 안 되면 뭐 바닥 매트에서라도 아이를 재워야겠다 이러고 누워본다. 그리고 어제 원복을 처음 간 날이라서 원복을 다 받아왔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원복이야 이러더니 빨아 입혀야겠네 그랬다. 이 말은 우리 아기가 5살 때 남편이 갑자기 그 세게 빨아줘 그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주스를 마시는데 빨대에서 잘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아이가 잘 안 나와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세게 빨아봐 이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로 약간 좀 피하는 말이 됐는데, 그러고도 내가 도망을 안 갔다. 우리 아이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도망을 안 갔고, 그래서 뭐 빨아 입는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나도 세탁해야겠다, 세탁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빨아 입혀야겠다 라고 말을 했고, 오늘 선생님이 유리에게 무섭다고 하셨다고 유리가 말했는데,
유리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 입에 손을 넣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이런 말은 분명 아저씨들이 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말들을 하니까 뭐 아빠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이런 종류의 말들을 아이한테 막 시키니까 선생님이 무섭다고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선생님이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랬어. 그러길래 그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그래서 해솔 일반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다. 이상한 말 하지 마 말고 다른 표현은 없으셨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유리가 납치되면 엄마랑 싸울 거야. 또 라이언이랑 싸울 거야. 일요일에는 시체를 먹어야 돼. 먹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아이가 했는데 이런 말은 다 아저씨들이 시키는 말이다. 아이한테 이런 끔찍한 말을 시키면 아이 교육상 너무나 안 좋고 해가 되니까 내가 얼른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라 생각해서 얼마 전부터 시키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라이언이랑 이 말은 나를 오래전부터 유리가 5살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라이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라이언 그동안 고마워 5살에 우리 아이랑 어디로 떠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착각하고서 아이랑 둘이 뭐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었는지 착각하고서 그동안 라이언 때문에 고맙고 즐거웠고 뭐 행복했어 뭐 아니야 고맙고 즐거웠고 뭐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아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라이언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얼마 전 서울이었나 식당에서 그래 잠실 쪽 식당에서는 라이언을 납치하면 이러고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해서 정말 납치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래서 나를 정말 납치라도 아무리 해도 내가 도망을 안 가니까 납치라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밥 먹기 전부터 그 성기 그쪽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전에 그 남봉우 내가 고소했던 17살에 처음 만나고 2002년에 고소한 그 남봉우가 거기 그 성기 아래쪽부터 항문 쪽까지 습진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학교 근처 그러니까 부산의 그 학교 근처 내과에 약 타러 가는데도 같이 따라가고 받아온 그 연고를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네가 좀 다 발라줘라 이래서 발라줬던 기억 때문에 거기를 남편이 만지면 내가 꼭 그 생각이 나고 습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습진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생각이 소환되면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아진다 라고 정확하게 2년 전에 얘기했는데 나를 내쫓고 싶을 때 일부러 밖에서도 남들이 보든 말든 거기를 만지고 그랬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아이가 남편 폰을 막 가져가더니 싸이 노래를 틀었다. 차 안에서도 싸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러더니 자꾸 강남스타일 그 말을 반복해서 했다. 이것은 내가 싸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조금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연예인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싸이 팬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지영 씨 노래가 또 들렸다. 백지영 씨의 새드살사 그 노래가 내 머릿속에 또 재생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중간중간 뭐 안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다른 집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랬는데 뭐 화장실 쪽에서 좀 잘 들리니까 다른 집 음악 소리가 다른 날보다 좀 크게 들렸는데 이게 차 안에서 차 오디오로 노래를 들으면 좀 더 좋으니까 내가 그걸 좋아했는데 내가 또 조울증이고 하니까 충동 조절에 약을 먹고 있어도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노래를 듣고 싶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서 도망가기를 바래서 아니면 혹은
얼마 전에 한 두세 차례 아니 세 차례 정도 있었던 그 차를 몰고 죽으러 나갔다 다시 돌아온 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죽으러라도 가면은 거기 뭐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문한 커피 등의 약품을 다 타서 마셔서, 그런 약품을 마시게 되면은 남자 생각이 나서 새 남자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계획하에 그런 식으로 노래를 요즘 자주 틀고 있는 것을, 특히 밤 시간대가 잘 들리니까 밤 시간대에도 자주 틀어놓고 있다. 그리고 어제 벗어놓은 청바지에 약품이 뿌려져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안에다가 내일 입을 옷들을 놔두고, 내일 뭐 그렇게 놔두고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잔다. 밤 사이에 옷이 오염돼 있을 때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래서 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 두지도 않는다. 차 안에 뒀다가 우리 집, 아니 남편 차 스페어 키까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안에 둔 옷이 오염된 되어 있어서 입었다가 다시 벗어버린 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다 어깨에 메고 다닌다, 가방에 넣어서. 그리고 아이가 어제는 전투기 장난감을 부엌이나 뭐 이렇게 테이블 쪽 잘 보이는 곳에다 자꾸 놔두고 밥 먹는 테이블에서도 전투기 장난감을 봤는데, 이게 작년 2023년 10월 9일에 세종중앙공원에서 한 한글날 행사에 공군 이글스 에어쇼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에어쇼를 우리 아이가 비행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에어쇼 한 개 보여줬다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도 준 것처럼 생색을 내왔고, 그리고 그날 에어쇼를 보고 아메리카노를 자꾸 남편이 먹으라고 권해서 먹었더니 팬티가 젖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차장 가는 길에 경찰차가 눈앞에 주차돼 있는 것을 봤고, 그러니까 너는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세워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속옷이 젖었으니까 편의점에서 팬티 라이너를 사서 했는데, 그러게 체온이 올라갔는데 내가 햄버거 먹는 동안 이게 음료 때문일까 뭔지를 잘 모르다가 그 부위가 따가워서 그때 알게 돼서 떼서 버려버렸다. 그런데 이미 한 게 있으니까 그 약효가 있을까 봐서 근육 있는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줬다. 그 날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생리대 등을 오염된 것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주문을 하는 족족 남편이 뭐 근처 편의점에서 사와도 그렇고, 다른 동네 가봤자 거기서 사도 내 동선을 다 파악해서 미리 다 바꿔놓고, 물 같은 것도 율량동까지 가서 사봐도 이미 오염된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내가 주차할 만한 곳들만 그렇게 다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옷가지들을 잘라서 뭐 아기 작은 옷 막 이런 것을 막 천이란 천은 다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정말 천이란 천은 뭐 행주용 파란색 부직포 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약품으로 오염시켜 놓은 것을 내가 직접 해보고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철저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2월 17일에는 생리대 그런 생리대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서, 그리고 메스껍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날 스키장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생리가 멎었고, 다음날 그래서 스키장을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또 다시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했는데 그 생리대가 또 오염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면생리대를 새 것을 뜯어서 세탁을 면생리대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면생리대를 사서 새 것을 뜯어서 세탁을 아예 하지 않고 새 것이니까 그러면 오염이 안 되었을까 싶어서 바로 사용하니까 약품이 듬뿍 묻어있는 게 바로 느껴져서 얼른 치워버렸다. 생리대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내 생리일자를 조절하라고 호르몬제를 물 같은데 넣어서 팔고 그러다가 원하는 날짜에 생리가 나오게 그렇게 하는데 아니 사실 나는 피임약 먹는다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견디는 과정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왜 그런 약품이든 물과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지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다. 어쨌든 그래서 생리대 어쨌든 그 스키장 간 날도 편의점 생리대를 그런 걸 해놓고 내가 도망갈 것이라 확신했나 본데 그래서 와인 같은 것도 남편이 이거 사고 싶다고 하면서 춘식이 그림 아이가 좋아하는 춘식이 그림이 그려진 골프백 모양의 와인을 남편이 편의점에서 구입하면서 그런 것을 들고 도망을 가서 뭐 골프를 배우면서 내가 결혼 전에 골프에 잠깐 관심만 가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골프나 배우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나 본데 우리 아이 때문에 절대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생리를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할까 너무나 무섭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넘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